존경하는 우리 아리랑 여행단 여러분, 박수를 한번 치도록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장미공원에서 이 철로에 쌓였던 기차에 있던 쌀을 보신 적 있죠? 지금은 쌀이 아니라 차들이 주차하는 공간입니다. 이게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 바뀌는 거죠. 역이라는 거. 안 바뀌는 건 없습니다. 모든 게 바뀌고, 그토록 우리를 지배하고자 했던 일제는 패망해서 갈 때 이 땅 어디 제주도를 뛰어간 것도 아니고 삽으로 흙을 퍼간 것도 아니고, 퍼간 사람도 있었겠죠. 그 향수를 못 잊어서. 그러나 그건 잠시일 뿐입니다. 인류의 역사, 우리가 살아온 인류가 누적해온 역사 문화라고 하는 속에서 침략하고 빼앗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 땅, 그 토전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손과 발이 되는 사람들이 주고 가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저 앞에 있었던 수없이 많은 쌀 쌓여있던 곳들, 오른쪽에 상옥 창구들, 주변에 있던 미선소, 정미소, 수없이 많은, 일례로 1924년에 여기는 낙합정미소라고 하는 유명한 정미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최초로 일제강점기에 정미소의 이 동정파업을 성공시킨 데가 이 군산입니다. 그래서 소설 속에서는 정도규나 고서환이 등장하면서 사회주의 계열의 그런 조합을 만들게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갔던 하재에 옥구조수지에 일했던 그 사람들도 조직을 만들죠. 노동조합 같은 조직을 만들어서 저항하게 하고. 그래서 물론 사회주의가 연해주에서는 1918년 신한사회당, 그게 출발하면서 이동유 선생을 포함한 김 알렉산드리아 스탄케비치, 아마 도울 김용옥 선생의 강의를 들어보신 분은 아무르강의 13발자국이라는 편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이미 연해주에서 사회주의 운동을 폈어요. 그리고 이제 조선공산당이 태동하는 건 1923년, 25년 이때 와야 이제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기에 바로 새로운 사조였고 새로운 어떤 정치체인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독립운동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죠. 그런 측면에서 이 아리랑에서도 그런 사회상을, 당시 세계사의 흐름을 이 군산에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사회주의 운동을 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 이거를 첩보 밀정학교를 갔다 왔던 양치성이라고 하는 이 양아치 같은 놈을 도입을 해서 그러한 노동조합을 탄압하게 하는데 만들고요. 그래서 이 낙합정미소 파업이 1930년대 초반까지 계속 갑니다. 동정파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일본인 지주들이나 이들이 임금을 깎거나 경제 상황이 안 좋으면 임금을 깎거나 새로운 비교함에 해고를 시키거나, 이런 짓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기에도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때 조합을 만들어서 저항하게 싸우게 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고소한 정도규 이들이 이 낙합정미소에 실제 있었던 역사의 성공을 축하하는 장면이 나와요, 소설 속에서. 그런 자리에 있었던 이 장미동의 저 철로 6가닥이 질비하게 쌀로 채워지고, 1926년에 사이토 마코토가 와서 축항공사, 제3차 축항공사에 축하하러 왔던 이 총독이 왔을 때 축하하기 위해서 쌀을 탑을 만듭니다. 그 사진이 남아있어요. 쌀로 탑을 만들어요. 쌀가마로. 그런 사진이 여기를 배경으로 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제가 이 장미동에 인문학이라고 붙인 이유는 뭐냐, 저 철로를 먼저 가진 자는 침략 제국주의였고 못 가진 자는 식민지였다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나라나 다 갖고 있는 일반화된 교통수단일 뿐이에요. 그죠? 그 짧은 순간에 누가 먼저냐는 거죠. 우리가 근대화로 갈 때 일본이 우리를 짓밟고 정체시킨 거지, 저들이 우리를 근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출발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도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최익현을 제주도로 유배 보낸 다음에 1875년에 이제 대원군이 1874년 개유상소로 떨어져 나간 뒤에 고종이 친정체제로 가고, 그리고 우리도 근대화를 받아들이면서 개화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법적으로 보면 개화냐 보수냐라고 하면 보수가 나쁜 거고 개화가 옳은 거죠. 그러나 당시에 위정척사파였던 보수주의자들이 개화를 반대하는 이유가 있었고 타당했어요.
그러니까 흑백 논리로 절대 접근해서 안 됩니다. 어쨌든 그 쌍자가 융합이 되면서 갔다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안 됐을 거예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식민지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 철로를 우리가 아시아의 두 번째로 전철을 움직이줘서 그래요. 그냥 우리 나름대로 착착 진행하고 있는데 일제가 그걸 강제로 와서 강탈하고 늑약을 맺어가면서 한 나라를 왕비를 살상하면서 그들의 야욕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를 정체시킨 거지. 이들이 우리를 발전시킨 게 아니었습니까? 일제강점기 동안에 우리의 민족 자본 쓰지 못하게 했고요. 우리의 민족 문화 설 자리 없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고등교육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지하자원 다 수탈해 갔습니다. 우리의 여인들 정신대로 끌고 가면서 짓밟았습니다. 우리의 지하자원 뿐만이 아니라 자본들, 국가의 땅들 다 동양척식 주식회사 만들어가면서 이미 다 정지자를 다 끌어갔고, 그런데 1965년 한일 기본조약에서 그 차관 얼마 줬다고 그것이 그렇게 생생될 일입니까? 그놈들이 뺏어간 거 생각을 해서 이거 계산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체되어 있던 이 나라의 민족사가 해방 이후에 우리의 자본이 돌고 우리의 교육기관을 세우고 우리의 기업을 세워서 우리가 교육하고 해서 우리가 이룩한 거지,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식민지 근대화론이어서 식민지로 살았기 때문에 일제의 도움을 받아서 너희들이 근대화된 지금 오늘날 세계 10대 경제국이라는 논리가 성립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논리가 현혹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지금 얘기한 논리대로 가면 우리의 정신, 문화, 역사 모든 거 말살했고, 언어 말살했고, 우리의 자원 다 뺏어갔고, 우리의 민족 자본 쓰지 못하게 했고, 기업 못하게 했고, 고등교육 시키지 않았고, 이러는데 우리에게 근대화 시켰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기껏 해야 저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게요, 지금 우리가 간 만경강 유역, 동진강 유역의 수리시설 지들이 자랑할 수 있습니다. 지들이 독일 기술을 가져다가 근대댐 만들었고 수로 만들어서 간척사업 해왔고, 그러나 그 모든 자원은 다 우리 조선의 자산입니다. 이런 면들을 여기 계신 특히 우리 스님들은 식민지 근대화론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한 허상을 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냥 뭐 막연하게 이해하자면 요 군산의 근대문화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넘어가게 돼 있고. 자, 이제 결론은 이 군산 내항의 인문학의 종착점은 뭐냐, 이 철로가 어디로 향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대에서 현대로 오는 사이에는 침략의 도구, 야만의 상징이 철로였지만 미래 우리가 가야 할 일초는 우리 민족의 미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돼서 지금 북한이 또 철로를 폭파한다고 해서 저기 했죠. 그 다음에 도라산에서 개성으로 해서 압록강으로 해서 심양으로 가는 이 철로, 그리고 원산으로 해서 두만강 지금 핫산, 저 엊그제 다녀온 곳입니다. 거기로 해서 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 9288km를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이 장구한 연결로를 우리가 사장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이 가야 할 길은 이 철로에 있어요. 그래서 과거 근대 시기엔 우리의 순환사를 상징하지만 이제 이 철로는 우리 민족이 미래로 가는 살길입니다. 그래서 압록강을 넘어서 단동을 거쳐서 심양 봉천으로 장춘으로 해서 저 내몽골로 해서 올라가야 되고요. 하나는 동해 쪽으로 해서 원산으로 해서 바로 이 두만강으로 해서 핫산으로 넘어서 아까 얘기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저 유럽으로 넘어가는 우리의 심장부로 넘어가는 살아내게 민족의 미래를 살리게 하는 길이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철로를 보면 이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 왜 제가 연해주에 가서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그렇게 타보고 싶어 했는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그걸 타보고서야 그 감각을 제가 익히겠어요. 무엇인지를. 그래서 제가 이 군산 내양 장미동에서 하는 이 철로를 보면서 이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미래 우리 민족에게 왜 통일을 해야 되는지, 통일이 안 되면 전쟁이니까 그건 역사의 교훈입니다. 통일이 안 되면 분단은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되고 남북이 교류하면서 이 대륙으로 가는 두 철로를 살려야 하고, 그래서 우리 후손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자녀들 또 손자들이 살아갈 미래는 저 유럽과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드넓은 세계로 나가야 되지, 38도선 군사분계선에 갇혀가지고 섬 아닌 섬에 갇혀있는 이 꾸락선이는 우리 후손들에게 답이 아닙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통일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통일 교육을 이렇게 이런 현장에서 저 철로 물건을 보면서 그리고 가서 타보게 하고 만주도 가보고 연해주도 가보고 이런 기행을 통해서 저는 싱가포르 데리고 가고 이런 거 반대하진 않지만 그런 돈 있으면 일단 먼저 중국 역사 유적지나 러시아 연해주 우리의 동포들이 사는 곳 일본 제1동포들이 살아서 고난을 겪고 있는 이런 곳을 먼저 데리고 가서 의식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관광의 목적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순서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의 만주 기행이든 일본 기행이든 향후에 할 몽골 기행이든 러시아 연해주 기행이든 저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먼저 의식을 갖자. 그러고 나서 문화와 관광을 통해서 힐링도 하고 오늘 우리 재밌잖아요. 뭐 배우기도 하지만 가을 느끼기도 하고 걸어보기도 하고 이런 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광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리면서 시간이 얼마가 됐나요?